남원시가 공중산업 거점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시범농가 육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의 판로처 확보한 미흡에 대해 시의원들이 지적에 제기됐습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계와 전기 결함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35.6%가 낮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 전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차량 단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북권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돌봄시설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지방소멸기금과 도비 등 105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시범농가 육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판로처 확보한 미흡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시범농가 사육 현황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곤충사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판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판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이런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그러는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답이 나옵니까? 2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금 설명대로 그런 과정들 전처리들이 됐을 때 사실은 사육농가들이 돼서 안정화에 농가를 하고 그러는데 해당 사업들이 직접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 기업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그리고 지역 경제 기여도에 남원을 잇는 사업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이러한 답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해 2028년부터 곤충산업을 식품과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판로 확보안에 대해서는 식품과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곤충 거점단지에 대해서는 그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장과 그 다음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누수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250억 원이 투입되는 거점단지 조성과 별개로 곤충사육 시범농가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남원시. 곤충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판로처 확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2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전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과 돌봄의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전북 지역 교육 공무직원은 전체 7,534명의 23.5%인 1,7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절반가량이 파업하면서 도내 전체 790개 학교 가운데 357곳이 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신했습니다. 18개 학교는 오전 수업만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체험학습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415개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뤄졌으나 이날 오후 방과 후 운영될 돌봄교실은 전체 722개 교실 가운데 67곳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계와 전기 결함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2,276건을 분석한 결과 24%가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47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7.6%가 차량 내부 기계, 전기 계통의 결함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화재의 35.6%가 낮 시간대인 12시에서 오후 5시에 일어났고 화재 발생 장소는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가 69.2%를 차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주행이 활발한 시간대에 엔진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동을 걸 경우 열이 축적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과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에서는 불이 났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단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권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돌봄 시설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정읍시는 21일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소멸기금과 도비 등 105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휴식 공간은 물론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출산부터 양육까지 우리 정읍시가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품격은 높여서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원정 출산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200%를 넘어서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읍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조업 기반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지방 소멸은 산업 기반의 붕괴에서 시작되며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시의회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인센티브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서, 행동특성 검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자살 충동과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부 학년에서만 시행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의 참여율과 사후 관리 편차를 지적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병행 운영을 통한 통합 진단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지향하는 정신건강 증진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의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과 연계, 인권보호, 개인정보 관리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15분쯤 부안 격포해수욕장 근처 갯바위에서 바다를 보던 50대가 밀물에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갯바위에 올라 바다를 감상하던 중 갑자기 밀물이 차오르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23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물때 변화가 빠르다며 갯바위와 간출지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2필지 8천여 제곱미터와 단독주택 용지 67필지 2만여 제곱미터로 새만금에 공급되는 첫 주거 용지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12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첫 분양 대상지 69필지는 향후 상업생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21일 김제휴게소에서 개통식을 열고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새만금 전주 구간은 김제시 진복면에서 전주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55.1km 노선으로 새만금과 전주 간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대에서 30분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총 2조 7천억 원이 투입돼 15년 만에 완공된 이 고속도로는 전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애향본부가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국책사업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전북이 다시 삼중소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AI, 에너지, 첨단 연구시설이 전남 등 서남권에 연이어 배정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균형 발전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 유세에서 전북을 수도권, 영남, 호남 내 차별로 반복된 소외의 중심에 놓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만금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삼성 SDS 국가 AI 컴퓨팅 센터, 오픈 AI, SK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등 핵심 프로젝트가 서남권에 집중되면서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와 관련해 최적지는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전북이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스마 기술연구소를 개소해 연구 기반을 갖추은 점, 아리백 산업단지 추진 등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수지 등동지구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일부 완료됐습니다. 남원시는 21일 수지면 등동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개관식과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등동마을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돼 2026년까지 생활인프라 구축과 노후주택 개선, 환경정비 등 다각적인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동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출향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구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수산 산림 레포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총 60억 원을 들여 지은 이 시설은 산림 레포츠 체험지원센터와 트리탑 전망대, 짚라인 등이 조성됐습니다. 임실구는 현재 일부 시설만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가운데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급여 중지자 가정생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3,198명의 2.6%인 346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집수리 등 긴급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도는 이러한 조사를 정례화해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